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일정입니다. 네, 쓸공님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고 돌아오셨죠? 네. 지난번에 애플 팟캐스트가 웹 서비스가 가능해져서 안드로이드 사용자분들도 쉽게 들으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저희가 네. 애플 팟캐스트 청취자분들이 제일 많으신데 네. 다른 분들도 네. 이제는 저희를 팟캐스트로 만나실 수 있죠. 네. 자, 그런데 또 다른 희소식이 있네요. 그래요? 네. 그동안 스포티파이에서 쓸공언니를 들으시려면 유료 멤버십 가입을 하시고 들으셔야 했었는데, 그렇죠? 예, 이제는 유료 가입 없이도 무료로 쓸공언니를 들으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스포티파이가 무료 서비스를 시작했나 보네요. 네. 더 많은 쓸공님들이 저희 방송을 쉽게 접하실 수 있게 되었네요. 예, 맞아요. 너무 반가운 소식이죠. 그러네요. 네, 이렇게 좀 팟캐스트가 시장이 커지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습니다. 팟캐스터의 한 명으로서. 맞아요. 유튜브에 비하면은 사실 네. 좀 시장이 작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시장이 유튜브만큼 커지길 맞아요. 개인적인 어떤 소망입니다. 네. 자, 뭐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네. 잠깐 딴 얘기지만 이 넷플릭스에 플레이리스트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이 드라마가 스포티파이 창립 스토리를 다룬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참 재밌더라고요. 재미도 재미인데 동시에 이 스트리밍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식도 배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좋은 드라마였네요. 저도 한번 봐야겠어요. 네. 팟캐스터의 한 명으로서. 네. 자, 어쨌든 스포티파이에서 쓸공언니를 무료로 들으실 수 있다라는 기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부를 시작해보죠. 네. 예, 오늘은 중동 지역의 분쟁과 경제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중동 지역은 문명화 이전부터도 분쟁이 많았던 곳이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 그 지역의 분쟁이 전 세계에 영향을 더 많이 끼치게 되었죠. 문명화 이전부터 분쟁이 많았던 곳이면 터가 안 좋은가? 가서 굿이라도 해야 되나? 너무 근데 그 지역은 항상 뭔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아파요. 맞아요. 그래서 뭐 굿을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 뭐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약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분쟁이 있었고 그게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네요. 예, 맞아요. 이제 좀 끝낼 때도 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어렵나 봐요. 이 참고로 저희가 또 이 약간 전쟁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우리 평소 스타일하고 다르게 침울하게 할 수는 없어서 그렇죠. 예, 약간은 그냥 웃으면서 할 테니까요. 저희도 전쟁에 대한 비참함과 그 무거움 네, 충분히 알고 있지만 좀 밝게 방송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네. 자, 오늘도 약간 옛날 얘기 좀 해볼게요. 라떼 토크. 라떼 토크. 자,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제가 통번역대학원 입시 준비반에 학원에 다닌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요. 그분이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중동 분쟁 관련 용어들 좀 어렵죠? 예, 하지만 중동 분쟁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서 지금 관련 용어와 단어들을 한 번만 공부해 놓으면 평생 써먹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중동 분쟁 계속되고 있으니까 네. 진짜 평생이네요. 네, 그때 배웠던 내용을 지금 평생 써먹고 있어요. 그러네. 네. 이게 씁쓸한 사실이기는 한데, 그죠? 네. 아, 정말 그 선생님 말씀이 이렇게 맞을 줄이야. 그러니까. 자, 이렇게 끝을 모르고 분쟁 중인 중동 지역. 네.
이 중동 지역의 분쟁이 항상 세계에 크게 영향을 미쳐왔는데요. 자, 다시 또 요즘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이 작년 10월 7일에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로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이죠. 그게 벌써 작년이에요? 네, 오. 작년입니다. 진짜 끔찍했는데 그게 네. 1년이나 지났다니 진짜. 네, 아프네요.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기사를 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함께 살펴볼게요. 음. 그동안 투자 전략가들은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 석유 공급이 줄어서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실 주식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네, 오히려 뭐 계속 S&P 500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 주식 시장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크게 유가가 상승하지도 않았습니다. 맞아요. 원유의 공급이 활발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난 10월 초에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었죠.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미사일 공격을 퍼부은 것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 더 커지나 보다. 맞아. 라는 두려움에 석유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죠. 맞아. 그동안은 이제 이스라엘 가자 지구와 그쪽에 국한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큰 이란이라는 나라까지 이제 참전을 하나 보다 라면서 좀 긴장이 고조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생활 속에서 느끼는 게 네. 주유소 같은 거 지나다 보면은 네. 석유값이 좀 올랐네? 기름값이 좀 올랐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참 석유 가격이라는 게 재밌지 않아요? 이 사실 어디를 가도 그렇게 어떤 물건 가격을 크게 써놓은 데는 없잖아요. 그렇죠? 길거리에. 네, 길거리에. 그렇죠. 그래서 네. 내가 주유할 필요가 없을 때조차 주유소를 지나가면 가격을 보게 돼. 맞아. 그죠? 신기하죠? 이 유가가 물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이제 그런 큰 관점에서 가격을 살펴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렇지 않아도 제일 저렴할 때를 노렸다가 주유하려고 살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맞아요. 저도 사실 한 번씩 지방 갔을 때 네. 기름이 충분히 만땅인데도 저렴하면 넣고 싶어. 그치. 어차피 오면서 그 무게를 싣고 오기 때문에 그 돈 다 내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네. 그죠. 이상하게 그렇게 돼. 맞아. 다른 동네 지나가다 기름값이 우리 동네보다 싸면 그렇게 막 주유를 하고 싶어. 심지어 차도 안 가져왔는데. 차도 없는데. 그쵸. 맞아요. 어디에 이렇게 병에다가 싸가지고 가야 되나? 막 이런 느낌. 맞아요. 다시 이란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네. 자, 이렇게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뭐죠?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에 공격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논의해왔다라고요. 어려운 말이다. 그죠? 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을 지지하겠다라는 결정이 아니고 지지를 논의했다. 한번 얘기해봤다. 논의했다. 너무 어렵다. 한번 얘기를 나눠봤다. 이런 건데 이 말이 나오자마자 세계 석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 원유 가격이 치솟게 됩니다. 이게 석유에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네. 브렌트유라는 것도 이제 뉴스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네. 저도 이제 사실 뭐 석유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브렌트 원유라는 이름이 낯설지는 않은데요. 네. 혹시나 그래도 이제 석유 여러 종류 중에 브렌트유가 낯설게 느껴지실 실공님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브렌트유는 영국 북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인데요. 미국 서부 텍사스유,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유와 함께 세계 3대 원유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유가가 움직이면 브렌트유 가격부터 언급이 되느냐 궁금하시죠? 네. 이 앞에서도 이 브렌트유가 세계 석유 가격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브렌트유가 운송되는 경로가 융통성이 있대요. 자, 이 융통성이 있다란 말은 뭐냐면 이 다른 원유를 예를 들어보면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 중동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운송로가 막힐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공급이 들쑥날쑥할 수가 있다. 가격의 대표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요. 중동 지역이 사실 석유 매장량이나 이렇게 생산량은 제일 많을 것 같은데도 네. 불구하고 네. 두바이유보다는 브렌트유가 기준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재밌는 게 원래 생산량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많잖아요. 그쵸. 근데 맞아. 사우디아라비아유는 없잖아. 그러네. 그죠. 이게 유통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송되는 항로를 잘 변경하기가 쉽다. 한쪽이 막히면 다른 한쪽 항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자, 이 내용 들으니까 지난 125화 국부론 생각나시죠? 맞아요. 예, 125화에서 분업은 시장의 크기에 의해 제한된다 편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 어떤 강이 지류가 없고 중간에 다른 나라가 막아서 강물이 바다에 닿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강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운송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맞아. 예. 네. 그래서 운송로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역이 중요하고 네. 전 세계 그 항로가 중요하고 그런 네. 거군요. 그런가 봐요. 자, 브렌트유가 운송로가 융통성이 있어서 즉 운송망이 잘 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예, 그리고 항구에 저장 시설이 잘 돼 있대요. 예, 도착하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저장해 놨다가 운반을 하나 봐요. 한 배가 쭉 가는 건 아닌가 봐. 직송은 아닌가 봐. 그러네. 자, 거래가 많이 된다는 거, 즉 가격의 대표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구나. 그래서 세계에 거래되는 약 75%의 석유가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기준가는 브렌트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브렌트유가 1배럴당 $80니까 내 석유는 한 75불 정도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다른 석유들이. 그렇구나. 예.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는 다음과 같이 지금 상황을 분석을 하는데요. 네. 이전에는 가자 지구의 사태와 같은 분쟁이 있어도 유가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투자자들이 이제야 중동의 상황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아직 퍼펙트 스톰은 아니지만 겨우 인플레이션을 잠재운 상황에서 위험 요소들이 누적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사실 네. 이 가자 지구의 네. 어떤 분쟁이 오히려 확산되는 느낌이 있어서 더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방송 시점에서는 어떤 상황일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지금 이스라엘이 아직은 이란을 공격을 안 했지만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그죠? 맞아. 이제 큰 이제 그 국가 간의 어떤 진짜 싸움이 되는 거지. 걱정되네. 네. 전 세계인이 이스라엘의 다음 행보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이나 핵 시설에 반격을 가한다면 중동 분쟁이 심화되겠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해요. 앞에서는 이제 공격을 지지하는 것을 논의했다라고 하셨는데 논의해본 결과 지지는 아닌가 보네요. 그런가 봐요. 다행이다. 다행이네. 그치. 미국까지 지지한다고 하면 이거는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로널드 템플이라는 시장 전략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리스크가 제로는 아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중동 지역 전체로 전쟁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석유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좀 무섭죠. 네. 뭐 언제나 그래왔듯이 유가가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이자 변수입니다. 그렇죠. 네. 이 세계 경제를 흔들어 놓았던 두 번의 오일 쇼크.
있었죠. 맞아. 예. 70년대. 예. 어르신들 말씀에 의하면 그 당시에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버스도 안 타고 직장까지 걸어 다니셨던 분들도 계시대요. 기름이 너무 비싸니까. 네. 유가가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니까 이 경제 전망 뉴스 마지막에 항상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경제 전망이 이러이러한데 국제 유가라는 변수가 있으므로 확신하기는 어렵다. 이런 문장이요. 맞아. 네. 어떤 클리셰처럼 상투적으로 나오는 문장인데 전문가들의 디스클레이머? 면책 조항 같지 않아요? 맞아. 네. 혹시나 전망이 틀려도 유가라는 변수라는 핑계가 있는 거야. 사실 유가를 어떤 예측하기는 사실 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금리 인하의 시기라고 해도 네. 유가가 갑자기 변해서 네. 인플레이션이 또 조금이라도 심해지면 네. 또 인하를 하기가 애매해지고 그죠. 그럼 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모르고. 그죠. 적신호가 다시 켜질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디스클레이머도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네. 이 유가라는 게 항상 이렇게 변수야. 맞아. 네. 이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란과 우리나라가 좀 70년대에 인연이 좀 있었는데. 그래요? 예. 이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란은 산유국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2% 정도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자원 외교의 일환으로 1970년대에 이란과 친했다고 해요. 지금은 이란과 북한이 친구인데. 그치. 그죠. 맞아. 이 많이 아시고 계시는 사실이지만 이 이란과 과거에 친했다는 증거. 바로 강남의 테헤란로죠. 맞아. 예. 저와 열정 씨도 이곳에서 20, 30대를 웃고 울며 보냈는데. 맞아. 그죠? 네. 그 거리가 어떻게 해서 이억만리 중동 국가의 도시 이름으로 명명되었는지 혹시라도 모르셨거나 궁금하신 쓸공님들을 위해서 잠깐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냥 멋있는 이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참, 1977년에 이란의 테헤란의 시장이 방한을 해요. 자, 이때 서울과 테헤란 간의 도로명을 교환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네. 이 시기에 이란은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팔레비 왕조 기억나시나요? 맞아. 예, 전 지금도 기억나요. 시험 공부할 때 팔레비 왕조 깜지 이렇게 종이에다 쓰면서 외웠던 거. 맞아. 팔레비 왕조 있고 이란 혁명 있고 이런 것들 시간 순서대로 막 외웠던 기억이 나요. 네. 자, 그때 이란은 지금의 이란과 결이 많이 달랐다고 해요. 맞아.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과 친해서 여성들이 지금과는 다르게 현대인들처럼 미니스커트도 입고 그랬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거꾸로 간 것처럼 보이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 나라는. 네. 그게 신기한 게 중동 지역 모습은 나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똑같아. 크게 변한 게 없어요. 그죠? 진짜. 옷도 똑같고 맨날 총 들고 싸우는 것도 똑같고. 맞아. 좀 뭔가 너무 역사에 역행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제 생각에는 네. 가치관이 우리나 서양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경제가 지배적이잖아요. 네. 돈과 이런 네. 것들, 물질적인 거. 네. 근데 그 중동 지역은 가치관이 종교가 정말 지배적이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잘 일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런가? 네. 제 생각이에요. 네. 네. 자, 어쨌든 얘기로 돌아와서요. 네.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이제 석유도 확보해야 하고 오일 쇼크를 겪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석유를 확보해야겠다. 그리고 중동의 건설 사업을 이제 계획을 했죠. 맞아. 예, 그래서 이제 수주도 해야 되는 상황이니 이란과 친하게 지냈다고 해요. 그 당시에 또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처럼 서로 원수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네. 계속이지 뭐. 그치 그쵸? 뭐. 네. 변하질 않아요. 네. 이스라엘 대사관이 한국에서 철수하기도 했대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시대적 배경으로 만들어진 침묵의 상징으로 서울과 테헤란이 도로명을 교환한 거죠. 근데 아직도
또 이제 이란에도 서울로가 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이제 서울로는 조금 그냥 일반 도로라고 하네요. 테헤란로는 화려한데. 테헤란로는 진짜 메인 엑기스 네. 도로명을 준 거잖아요. 그쵸. 서울에서도 가장 핫한 곳.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우리도 그 정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게. 네. 다시 석유와 경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네. 이란이 아까 이제 세계 석유의 2%를 공급한다고 했죠? 네. 네, 잠깐 여기서 재밌는 사실. 이 2%의 석유를 하나의 국가가 대부분 수입해 간다고 해요. 어느 나라일까요? 북한? 아니죠. 북한의 경제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컸나요? 그렇죠. 네. 그럼. 힌트. 요즘 친하게 잘 지내는 나라인데요. 음. 그리고 요즘에 생산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알겠어요. 중국. 오, 북한 다음 맞습니다. 그죠? 네. 그 셋이 친하잖아. 맞아. 그죠? 그렇다면 이제 분쟁이 심해져서 네. 이란이 석유 공급을 중단한다고 해도 네. 뭐 세계 원유 공급량의 2% 정도이고 네. 거기다가 이 2%도 네. 중국이 다 가져갔다고 했으니까 거의 다. 네. 중국은 타격이 있을지는 몰라도 네. 우리 그 전 세계의 경제에는 타격이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정말 말씀대로 다른 산유 국가들도 많잖아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단지 석유 공급만 중단한다면 그 여파가 크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해요. 자, 하지만 문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을 막는 경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예, 이건 좀 알아두세요. 호르무즈 해협. 어딘지 예. 모르겠네요. 쓸공님들도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알겠어요. 항상 그 중동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호르무즈 해협이. 이거 한번 배우면 평생 갑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바닷길이에요. 예, 이 해협 북쪽에 이란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에 글로벌 경제의 타격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세계 석유량의 20%가 이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이죠. 20%니까 꽤 많죠. 꽤 많네요. 네. 생산은 2%밖에 안 하지만 네. 이란 땅을 거쳐서 오는 거는 20%다라는 네. 거네. 나 왜 그렇게 이란이 큰 소리 치고 사나 했더니 이것 때문이었어. 이것 때문이네, 진짜. 그죠? 나 몰랐네. 저도요. 아니 나는 석유 그 생산량만 보면 이란이 이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 주변에가 더 크지. 사우디가 사실. 짱이거든 원래는. 오, 재밌네. 그러네요. 자,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석유의 공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석유 가격이 배럴당 $8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이 배럴 얘기 나온 김에 네. 이 배럴이 그 고정된 절대적인 단위가 아닌 거 알고 계세요? 아니에요? 예, 그 예를 들어서 배럴이 원래 큰 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치. 그 위스키통 같은 거. 그 양조장에 가면 외국에 왜 이렇게 배 나온 거 있죠. 배 나온 통. 그걸 배럴이라고 하는데 그 배럴이 뭘 담냐에 따라서 1배럴이 양이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위스키 1배럴 양 다르고 석유 1배럴 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통상적으로 거래하는 단위 크기가 있대요. 거기에 예. 그 통 하나를 배럴이라고 하는데 예. 그 안에 담는 거는 네. 뭘 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네요. 예, 몇 리터인지 이런 게 다르대요. 그렇구나. 예전에서 배럴이 그 무게 단위거나 뭐 부피 그치. 단위거나 그런 줄 착각했잖아. 그러니까 면 뭐 리터면은 몇 배럴이다. 뭐 이렇게 네. 뭔가 공식이 있을 것 같았는데 예. 그런 게 아니라는 거네요. 예, 저도 그냥 배럴 계속 사용만 하고 환산은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1배럴이 몇 리터야라고 그렇지. 환산하려고 하니까 담는 물질마다 다 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석유일 경우, 뭐, 예. 뭐 와인일 경우, 예. 위스키일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재밌죠? 꼬마 상식이네요. 예,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석유 이야기. 네. 석유 가격이 1배럴당 $80를 돌파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월가의 헤지펀드들이 석유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데 베팅을 합니다.
지구에서 이제 중동 지역이 석유가 나는 유일한 곳은 아니죠. 아니죠. 미국도 나잖아요. 그렇죠. 아까 서부 텍사스유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중동 지역에 전쟁이 커지면 석유 거래가 위축되는 게 문제죠. 예, 공급이 줄어들면서 석유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자, 석유 가격 오르면 뭐가 또 오르죠? 물가. 그죠. 자, 이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숨죽이며 이란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네. 저도 사실 어릴 때부터 네. 지금까지 이 세계 뉴스, 네. 그러니까 글로벌 뭐 뉴스 이런 거에는 네. 이 중동 지역과 이란이 거의 매일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어릴 때부터 이게 편견이 생기더라고요. 머리에 두르신 분들 왠지 무섭고 그죠? 맞아. 아, 그런 호전적일 면이 것 있어요. 같아. 오, 맞아. 그래서 2002년에 미국의 이제 아들 부시 대통령, 그죠? 조지 W. 부시. 네. 자, 이 부시 대통령이 북한,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을 했었잖아요. 맞아. 이 그죠? 악의 축 진짜 센세이션 했는데. 그죠. 이 와, 시기에, 그치? 어떻게 이런 단어를 쓰냐, 막 이러면서. 네. 진짜 전쟁 크게 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막 전쟁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었잖아요. 그쵸, 무서웠었죠. 네. 이 세 개의 국가들 중에 이라크는 이제 이라크 전쟁 이후로 뉴스에서 사라졌죠. 네, 여전히 조금 불안정하대요. 예, 그렇다 하고. 네. 자, 북한과 이제 이란, 전 세계인이 좋지 않은 의미에서 항상 주목하고 있는 국가들이죠. 맞아. 예. 어쨌든 석유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네. 자, 앞에서 브렌트 유가가 이제 기사 작성 당시 배럴당 $80를 돌파했다고 했는데요. 그렇죠. 그 후에 조금 내리기는 했어요. 자, 그렇기는 했는데 유가가 만약 배럴당 $90 정도가 되면 중앙은행들이 다시 이자율을 조정하기 시작한대요. 다시 올릴 수도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이자율을 올릴 거라는 건데 만약에 유가가 배럴당 $90를 넘으면요. 네. 방송 나갈 때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자, 유가가 상승되니까 지금 석유 트레이더, 에너지 기업들, 월가의 전문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까지도 옵션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죠. 이게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옵션이니까 콜 옵션이겠네요. 네, 그렇죠. 네. 콜 옵션은 정해진 가격에 해당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니까요. 네. 자, 이 콜 옵션 얘기 나오니까 요즘에 covered call 옵션을 기반으로 한 ETF가 있어요. 아, 맞아요. 예, 이게 이제 배당을 매달 좀 많이 줘가지고 인기가 많은데 요즘 주식 카페 같은 데 보면 테슬라 배당 받았다고 좋아하시면서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테슬라는 배당 안 하는데? 그죠. 테슬라를 배당 안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나 처음에 그랬어요. 찾아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어. 이게 ETF야.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을 사서 운영하는 ETF인데 네. 이게 테슬라 주식도 사면서 동시에 콜옵션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구조예요. 이 콜옵션을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주가 상승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콜옵션을 팔아서 나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배당을 지금 많이 주고 있는 거거든요. 테슬라 주식 자체는 지금 별로 잘 안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테슬라 주식 비중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상품 구조를. 아, ETF 이 안에?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시고 이게 테슬라 배당인 줄 알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짜요? 예, 이게 주가가 내려가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콜옵션 기반이라. 그치. 와, 나 그래서 이분들이 이 ETF에 콜옵션 관련된 거 알고 계시겠지? 설마 모르고 이렇게 좋아하고 계시진 않겠지라고는 생각은 드는데. 네. 와. 안 그래도 제가 그 ETF 네. 그 책 읽을 때도 네. 거기에 이제 커버드 콜 옵션이 네. 소개가 되는데 네. 이게 사실 파생 상품이잖아요. 네. ETF지만. 네.
그래서 사실 이 ETF를 하는 목적이 우리가 네. 좀 안정적으로 네. 리스크를 줄이면서 시장 네. 지수만큼 정도의 네. 어떤 수익을 얻고자 네. 하는 건데 굳이 우리가 네. 이 리스크를 확대해 가면서 네. 파생상품 ETF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 농담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딱 그 상황인 거네요.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어. 그럼 차라리 이 의미를 알고 사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네네. 테슬라가 배당한 줄 알고 사시는 분들은 진짜 위험한 거지. 그치. 예. 아니 혹시라도 우리 쓸공님 중에 계실까봐 지금 이 귀한 방송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높아심에. 네. 물론 뭐 지금 당장은 배당을 꽤 많이 주기 때문에 예, 왜 안 사냐고 바보같이 그러고 있냐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안전한 바보가 되렵니다. 네, 예. 맞아요. 파생상품은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긴 해요. 네, 이게 옵션은 어쩌면 옵션 자체를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교수님이 그러셨어. 우리 이제 옵션이나 뭐 파생상품 같은 거 그거 강의하시면서 이거는 시험 볼 때 답만 맞추고 잊어버리라고. 네, 모르는 게 낫다고. 괜히 어설프게 알아서 우리 같은 일반인이 함부로 손댔다가는 맞아. 네, 큰일 난다. 이게 수익을 조금 더 얻기 위해서 했다가 네. 완전 반대로 손실을 어마어마하게 볼 수도 그죠. 있기 때문에 그쵸. 사실 조심해야 돼요. 주식은 그냥 주식만 날리면 끝인데 이게 파생은 마이너스 무한대잖아요. 맞아. 그래서 조심하시면 좋겠어, 진짜. 딴 길로 좀 샜는데. 네. 자, 어쨌든 월가에서 석유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석유를 지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즉 옵션을 사고 있다. 예,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월가에서 전문가들이. 네, 전문가들이. 이제 이렇게 중동 지역의 분쟁이 심화될 조짐이 보이니까 세계 경제가 움츠러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다음 달에 지금 미 대선도 있어가지고 네. 선거에도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국제 분쟁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유가가 치솟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한테는 불리하다고 해요. 야, 왜냐하면 미국 민주당은 국제 분쟁에 개입을 하는 성향이 크죠. 그렇죠. 예. 일반 이제 미국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내 세금으로 남의 나라 전쟁을 도와야 하나? 네. 아니면 혹시 해리스가 당선되면, 네. 뭐 내 자식이나 네. 친구나 네. 내 배우자가 네.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전쟁의 확산 양상에 따라 미 대선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예,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신기한 사실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고 가자 지구에서 아주 크게 난리가 났을 때도 시장이 지정학적인 위험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신기했어요. 신기했죠. 네네.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았어요. 자, 오히려 주가가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계속 오르고 있죠. 맞아. 예, 유가도 역시 안정적이었습니다. 네. 크게 요동치지는 않았는데요. 지난 4월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교전했을 때 잠깐 오르기는 했지만 또 다시 빠르게 떨어졌죠. 한 글로벌 전략가의 말에 따르면요. 우려하는 일, 즉 중동 지역 전역으로 정쟁이 확대되는 일 같은 거요. 자, 그런 우려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 전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주식 매매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벌어지기 전까지는 열심히 투자를 하자. 뭐 이런 게 철학이라고 하네요. 그냥 keep going. 네. 하지만 또 이분이 덧붙이시기를 네. 우려하는 일이 언젠가는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맞다. 어머, 진짜요? 너무 무책임한 얘기야. 뭐 어쩌라는 거지 우리 보고. 그러니까 나는 안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얼마나 오래 있다가 우려하는 일이 일어나냐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타이밍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네. 그냥 일상을 살고 네.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네.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네. 이 전문가의 태도가 아닌 듯한. 그러네. 좀 더 곤란해졌어요. 저희 머리가. 네. 자, 저는 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경제를 바탕으로 정치를 접하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예, 그러죠. 예, 경제 뉴스를 본 다음에 궁금해서 정치면을 봐요. 자, 그래서인지 이제 주식 시장의 반응을 기준으로 심각성을 파악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이제 주가가 요동치는 것을 보면서 와,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지정학적인 중요성 이렇게 크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 이란이 중요한 이유는 그 호르무스 해협. 네. 호르무스 해협. 그게 좀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네. 걸 오늘 공부했죠. 호르무즈예요. 호르무스 해협. 아니, 어렵네. 외우기가. 네. 웃겨. 자, 오늘은 네. 중동 분쟁과 경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구촌의 평화를 간절히 기원하게 되네요. 맞아요. 전쟁이 네.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나라도 이게 가능성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늘 약간의 어떤 불편함은 존재하거든요. 마음속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볼 때 정말 저런 게 이 지구상에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게요. 자, 쓸공님들도 혹시 다른 누군가와 다투셨다면 이번 주에는 한번 평화협정을 맺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한번 고민해 봐야겠네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네. 다 같이 쓸공합시다.